자,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의 그 남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기 대표 체제를 시작하면서 1극 체제다 할 정도로 이 엄청난 지지와 결집을 야당을 완전 장악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전당대회에서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내걸 정도로 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2기 당대표 이후의 행보도 그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이게 생각이 들고 그 예를 들면은 그 집권 플랜 본부 여기에서도 뭔가 이렇게 중도층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 성장 전략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이게 기존에 그 진보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15일, 25일 그 선거는 1심 선거는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피해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선거 이전에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이 가고 있는 방향이 미국의 민주당이 잘못을 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뭐 중도적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중도라는 것은 솔직히 보면 실체가 모호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한국에 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듣기로 한 20만 명도 안 된다고 봐요. 상속세 내는 사람은 제대로 내는 사람 10만 명도 안 된다고 봐요. 몇만 명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 가장 고충스러운 문제는 집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주택 같은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한 원가주택 같은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 이재명이 지금 성남에서 땅으로 해먹어서 걸려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업자가 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량. 예. 그래서 그 뭐 대장뿐만 아니라 위례 백현부터 막 그 성남 FC도 땅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서 사회 구조적으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가 돼.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이 지금 주장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회에서 이 국민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을 철폐하겠다. 이런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아마 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요. 국민들은 지지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요. 그렇게 뭐 도덕 양심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편에 서 있는가를 피부적으로 잘 알아요. 기본 소득 시리즈, 기본 시리즈를 말해도 저거는 말장난에 그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딱 구체적으로 나는 기득권 편이 아니라 당신 편이다라는 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기득권에서 내려와서 쇄신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입장인데요. 내가 볼 때 지금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체도 없는 중도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위기하에서 지금 대선 뭐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우고 또 뭐 각종 경제니 안보니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일 건가? 그리고 자신의 이 재판과 관련해서요. 5천 명을 불러다가 압박을 넣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막 이 사법부에다가 240억을 던져주고 이렇게 한다고 거리에서 사람을 모으고 한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지난번에 그 여야가 구성 요건을 갖추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판사 한 명이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을 기각시켰잖아요. 영장 기각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구속을 시켰으면 그때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재판부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게 막 정치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미묘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은 의외로요. 명쾌하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되면 우리한테 나쁘게 판결하면 그냥 안 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심 재판의 지금 이 부분에서 두 개 중에 하나, 특히 저는 위정교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미 그 유죄가 아니라 실형. 그러니까 실형까지도. 왜냐하면 위정교사는 무죄면 무죄고 사실상 위정교사는 사법권을 갖다가 방해하고 유린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죄면 실형이 나올 거라고 봐요. 벌금형이 없다면서요? 네,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위정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
위정 교사를 받았다는 김진성 씨가 전부 시인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갖다 자기 변명을 하는 논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그 당선 안 됐지 않냐. 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150만 원인가 이게 뭡니까? 벌금을 냈지 않냐. 이미 결론이 난 거다. 내가 잘못한 걸로. 그런데 또 뭐 처벌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쯤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에 좀 잘못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을 시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다고 내 정치적 장래를 막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포지션을 취할 때 이 부분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있죠. 지금 자기가 이걸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에서 위정 교사를 법원이 만약에 이번에 무죄로 때려서 풀어주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취재를 쭉 했을 때 예. 공직선거법 문제는 15일 날 예. 안다 모른다 문제잖아요. 예, 안다 그게 모른다 문제지. 고의적으로 그랬나 안 했나 예. 이게 이제 결합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막강한 대통령 후보 예. 그리고 막강한 이 제1당 예. 대표를 대표를 그리고 그 당도 지금 이제 유죄 떨어지면은 434원 예, 뭐 이렇게 물러내야 되고 제1당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을 때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윤상현 의원이 뭐 80만 원 이야기했다 욕 먹고 있죠. 예, 욕 먹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100만 이상 1심에서 300만 원 밑으로 받으면은 이제 2심, 3심에 갔을 때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는 300만 원 이하, 아까 80만 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무죄다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그까 말씀드린 위정교사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한 대로 실패한 위정이다 이거는 그런 거고 본인이 녹취를 전면적으로 다 공개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실대로 말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 그대로냐 이런 말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재판부에 달려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판부가 부담을 각자가 조금 드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한 100만 원을 때렸다가 2심에 가서 깎아주는 이런 부분으로 누가 만약에 그걸 결정적으로 이재명을 풀어줬냐는 부분에서 부담을 나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의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부담을 나누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정교사는 이거 아니라고 하면요. 그러면 앞으로 위정교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처벌을 했을 때 이재명은 봐주가 누구는 안 봐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거는 위정교사는 결국 이 판결을 방해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재판부가 딜레마가 걸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소님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위정교사는 1심에서 충분히 다룰 만큼 다 다뤘다.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이 1년 이내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내년을 안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심은 어쨌든 간에 좀 낙관적인 게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2심은 다르다는 위정교사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15일보다는 25일이 관건이다. 관건이다. 예,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양쪽 다 유죄받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지층은 더 결집하게 될 것이고 될 것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이렇게 아까 말한 실형에 가까운 유죄가 나왔을 때는 변화될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표정 관리를 하면서 뭐 더 강화해서 투쟁하자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수 쪽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감형되더라도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면 만약에 그럴 때는 보수가 지금 현재 윤 정권의 지리멸렬에 실망해서 지금 이탈한 표들이 일정하게 붙게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당에 충격을 줘서 그날 유죄가 나오면 뭐 이재명이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격화되겠지만은 지금 윤 정권 입장에서는 이 유죄가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도 이제 빨리 진행하라는 압력과 더불어서 보수 쪽에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희망이 결국 흩어진 세력을 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민주당이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25일이 더 강권일 것 같아 이런데 처음에 황 소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뭐냐? 정치인을 볼 때 제가 그 우리 제도권 정치인들은 91년도부터 쭉 봤어요. 이게 그 91년도에 상김에 맞선 박찬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000년도 초반에 어쨌든 그 노무현 돌풍이라는 게 있었고 2012년도 보면은 어떤 안철수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 자꾸 했지만 노회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런 거 쭉 봤을 때 제가 그분들하고 다 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랬었는데 이 대중들이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그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강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꼭 뭐 보수, 중도, 뭐 진보 혹은 기득권층, 서민 이걸 나누기 이전에 다수의 국민들은 다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노무현 때부터 나왔던 그 키워드가 진정성이잖아요. 진정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분들은 그런 진정성을 갖고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우리 편이라는 그런 느낌을 다 주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억강부약이었습니다. 이게 강한 세력, 기득권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약한 세력들, 예를 들면은 서민 대중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띄우겠다. 이런 억강부역의 대동세상을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죠. 말하자면 뭐 온 국민이 그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제가 많은 집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많아요. 이게 많은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 사람은 우리 문제를 이야기해 줄 우리 편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시간이 가면서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이라는 건 본인의 은행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에 몰리더라도 은행이 진중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서민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야당에 어떻게 보면 이 패권을 쥐고 있는 전술가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의 이미지가요. 이번에도 보면 그 뭐 SNS에 올린 글이 민생은 19개고 뭐 자기 재판은 23개라 그러잖아요. 재판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난 더 나았을 거라 봅니다. 아예 집회도 안 하고요. 내 재판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갖다가 보였을 때 즉 압력 넣는다고 재판부가 완전히 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요. 내 재판은 권력이 기득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안고 갈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초연하게 국회에서도 민생을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개혁 법안을 갖다가 내고 이렇게 가는 것이요. 훨씬 나았을 건데 모든 게 자기 방으로 지금 가버렸지 않습니까? 야당이 전력을 기해서요. 그리고 실제 민주당은 경선 안 합니까?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권 집권 플랜을 본부를 만들면 거기에 특보들을 두면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서 경선도 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으로 박수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요. 국민들 앞에 진정성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누차 이전에 이야기 드린 게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놔두라.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어떤 이 정치 활동이나 정치 세력과 세력과의 그 대립 투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예. 즉 공직선거법도 예, 그렇고 그렇죠. 위정교사도 그렇고 다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도 예. 그렇고 이게 다 본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당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라. 당을. 예. 당은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집권을 바라는 그 많은 사람 뜻이 모여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이잖아요. 공적 조직체죠. 그러니까 그건 그것의 대표로서 그 당의 대표로서는 자기는 그 역할을 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의 제한된 변호인단이라든지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가서야죠. 부분에서 그걸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공사를 구분하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자기의 사적인 문제는 배제하구나. 배제하고 이걸 가려고 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방탄정당 뭐 방탄국회 방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검찰공화국이 검찰이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싸우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지금 이렇게들 다 이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지지세력들은.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을 그럼 그게 왜 그래 됐는데 봤을 때는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끄고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김건희 측면이나 탄핵 측면, 특검 측면에서 일부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도 방탄에 섞여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반란표가 생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략은 이번에 총선에 이겨서 190석에 근접하는 야당 세력을 가지고도 이건 제대로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딜레마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윤상현 의원처럼 80만 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지위 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위정교사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번의 1심 선고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닌가. 그 1심 선고 앞에서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본인이 정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어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태도나 자세를 보일 판단과 거냐. 결단을 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저는 지금 당대표를 당대표직을 사퇴라 어쩌라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게 그나마 우리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탄핵도 선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선봉했던 거고. 그렇게 보자면 15일 날 5천 명을 동원해서 중앙지법 앞에 집회를 하겠다는 부분은요. 아니 뜨뜻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판결이 끝이 아니고요. 이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선고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믿고 싶고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억강부약 그리고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황장수 소장님과 미스터 둠 이렇게 오늘 좀 신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음번에 좀 더 신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랄하게 하라는 건 얼마든지 자신이 있죠. 제가 그 특기인데. 농담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